평화동 마을신문의 온누리 공간 그림 동아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아리 탄생 이후 그동안 해마다 온누리 공간 미음에서 내부 작품 전시회는 해왔습니다만 외부에서 전시회를 열기는 처음입니다. 고흔의 옆집, 이런 재미있는 별칭으로도 부르는 온누리 공간 그림 동아리 첫 회원전, 지난 3월 14일 평화동의 갤러리 카페 오브제에서 한 달 동안 막을 올렸습니다. 온누리 공간 그림 동아리는 지난 2020년에 처음 탄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견디지 못해 휴면했다가 2021년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 후 5년, 온누리 공간 그림 동아리에는 지금 그림의 열망을 지닌 성인들이 점차 모여들어서 16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이 운영하는 공유공간 온누리 공간 미음, 이 공간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뜨는 동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등록한 평생학습 동아리 중에서 유일하게 그림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인입니다. 이 시간에는 온누리 공간 그림 동아리의 현 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박예진 씨, 또 회원들이 그림 기초부터 배워서 다질 수 있도록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민영 씨,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성함을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그림 동아리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회장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예진 회장님, 회장 되신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네. 회장 되기 전에 이미 이 전시회가 결정됐었죠? 네. 네, 회장 되기 전에 전임 회장단이. 네, 전임 회장단이 일을 벌려놓고 네. 제가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버려놓은 일을 네. 뒤처리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런데 활동은 전임자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예, 예. 수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전임 회장단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셔서 좋습니다. 전임 회장단은 회장님은 아주 오랜 6년, 7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열심히 일해준 총무 허윤희님은 4, 5년 됐나?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네.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에게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치하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임 이장님이라고 우리 회장님을 그렇게 불렀고요. 네, 그다음에 이장님. 네. 네. 그리고 부녀회장의 허윤희 총무님 너무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을 이장님이라고 했고, 네. 또 총무를 부녀회장이라고 했고, 네. 아주 이게 화기애애한 동아리군요. 네. 저희가 고은의 옆집으로 한 것도 우리가 굉장한 화가이기 때문에 옆집에 있으면 뭔가가 좀 닮아가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진 것 같은데 저도 예.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은의 솜씨? 그거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다들 회원들이. 네, 그런 기운을 좀 받고 싶다. 네.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정 선생님, 그림 동아리 초기부터 쭉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알기에 처음에는 그림 동아리에 이제 선생님이 따로 없이 시작을 했다가 초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시게 됐습니까? 2019년도 당시 수배설 공부를 하는 여러 명이 모여서 생태세미라를 함께 한번 그려보자 모여서 네. 의미 없이
저녁에 카페나 식당에 만나서 떠들고 먹고 마시고 노는 네. 것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면서 제가 이제 그 서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생태세미라 봉사를 해라 해서 네. 이제 계기가 돼서 시작이 아마 시초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생태세미라도 그림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생태세미라를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기초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예. 모든 그림의 과정은 기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평화동 마을신문의 대표이신 송강진 원장님이 저를 이제 강사로 초빙을 하게 되신 거죠. 예. 네. 처음에는 그 기초에 대한 이해 없이 덜컥 생태세미라를 네네. 도전을 하셨던 거군요. 그러죠. 예. 예. 그랬다가 이제 이 기초 없이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네. 기초부터 배우자라는 예.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네. 우리 박민호 선생님 원래 미술을 전공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미술 예, 서양화 전공을 했고요. 예. 지금 저희 그림 동아리에서는 사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과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나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이제 취미나 특기 활동을 찾게 되는데 사실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리고 있어요. 네. 취미로. 그런데 우리 성인들의 그림 교육 과정을 쭉 보면은 사실 기초를 가르쳐 주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그림을 배우고자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되면 기초를 해야 하는데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냐면 미술학원을 가야 합니다. 어떤 네, 그렇죠. 미술학원? 예. 우리나라 미술학원은 모두 다 입시가 1번이거든요. 입시 미술이. 그 입시 미술을 하는 미술학원에 성인이 기초를 배우겠다고 가서 어떻게 보면 꼽살에 끼어서 앉아서 배우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예. 물론 금액도 상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기초를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소 덜 재미있고 결과물이 빨리 덜 나오더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기초 과정. 아무래도 성인들이 그 입시 전문 미술학원 이런 데 가서 학생들 틈에 끼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보통 이제 그 화가분들에게 네네.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네네. 배우곤 하거든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는 그림 기초를 가르치는 지는 않습니다.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또 이제 그 화가들에게 직접 배우는 거하고 미술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에게 그림 지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화가의 화풍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 화가의 화풍. 그래서 그 화풍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궤도를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네.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화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치열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 이상의 많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문화생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 뛰어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화풍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그러죠. 경향이 있다. 네. 네.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림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저는 화가로 활동하지는 않고요. 네. 그림 전공만 했습니다. 네. 전공만 했고 가르치는 쪽으로만 쭉 이제 활동을 해오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기초다.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회원들이 너무나 잘 따라와 주고 계시고 이번 전시회를 하면서 실제로 갤러리에 걸린 그림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네.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불과 오래되신 분들은 5년 예. 또 1년 되신 분들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데 너무나 나름대로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은 첫 회원 전시회를 연 온누리 공간 그림 동아리의 박예진 현 회장, 또 지도 강사이신 박민영 선생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어가죠. 이지상이 부릅니다. 동행. 당신의 지친 어깨 위 포근히 내려앉는 노을처럼 당신의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싶어 나는 당신의 자그만 손에 담겨진 예쁜 세상처럼 당신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대와 나의 마른 입술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미러 있으니 당신의 젖은 두 눈에 숨겨진 푸른 눈동자처럼 당신의 바쁜 걸음에 빈틈없는 동행이 되고 싶어 나의 마른 입술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미러 있으니 당신의 젖은 두 눈에 숨겨진 푸른 눈동자처럼 당신의 바쁜 걸음에 빈틈없는 동행이 되고 싶어 당신의 바쁜 걸음에 빈틈없는 동행이 되고 싶어
네.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은 첫 회원 전시회를 연 온누리 공간 그림 동아리의 박예진 현 회장, 또 지도 강사이신 박민영 선생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영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갤러리 카페를 이제 빌려서 네. 거기서 이렇게 전시회를 했는데, 혹시 뭐 갤러리 카페에 뭐 돈 내고 임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갤러리 카페 오브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평화동에 갤러리로서 굉장히 자리매김이 잘 되는 카페예요. 네, 그래서 네. 동네 속에 들어온 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예. 그림 전시회를 보려고 하면은 어디 뭐 도림미술관이나 또는 한옥마을이나 가야 있는 전문 갤러리에서 전시를 예, 하는 그렇죠. 곳을 일부러 찾아가야 되지만 갤러리 카페 오브제는 정말 평화동 마을에 깃들어 있어서 예. 차 한잔 마시면서 가볍게 정말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카페여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 모든 전시 관련 갤러리 임대료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 프랑이랑 예. 알리는 프랑, 현수막이요? 현수막까지도 다 갤러리 오브제에서 만들어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안에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그림을 배워서 마을 안에 있는 갤러리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는 거 참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예진 회장님. 네. 네. 그래도 전시회를 하면 장소 임대료가 없더라도 네. 뭐 그림을 그래서 액자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자체에서 하기로 걷어서 네. 했는데 저렴하게 저희가 수작업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수작업을 하신 거예요? 액자 마무리하는 그 단계를 손광진 회원님께서 발행인이신 손광진 님께서 그렇게 애써 주셨고 예. 그 많은 액자들을 그렇게 했고 저도 살짝 서브했고요. 예. 모든 회원들이 다 도와서 같이 만들었다는 거에 굉장한 만족감. 네. 그림보다도 그게 더 만족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비용도 회원들이 네, 자체적으로. 모아서 만들고 네. 또 뭐 액자나 이런 것도 직접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네, 네.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예. 저렴하게 해주는 아이디어를 내준 게 우리 박민영 강사님이십니다. 네, 네. 네. 선생님이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셨군요.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도움을 네, 주신 거겠네요. 네. 네. 갤러리 오브제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매일 가보시나요? 매일은 못 가고 한 이틀 정도 예. 한 번씩 가서 봅니다. 네. 이렇게 전시회를 할 때 회원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지인분들이 오셔서 카페에 들러서 이렇게 전시 그림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그 갤러리 카페에서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예. 차 마시는 정도로 이제 예. 그래서 일부러 모임도 그쪽에서 갖기도 합니다. 회원들. 네.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갤러리 카페 오브제에 가셔서 네. 우리 온두레 공간 그림 동아리 거부대 옆집 네. 전시회를 꼭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민정 선생님, 네. 본인이 네. 지금 직업적으로 그림 선생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네, 뭐 자원봉사 하시는 예, 그런 예. 셈인데, 지금 하시는 직업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네. 교무부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 교무부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진입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예. 어떻게든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예.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본업은 그겁니다. 직업적으로도 아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림 동아리를 지도하려면 또 시간을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그림 동아리에 모이고
그 수업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 박예진 회장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월요일, 수요일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시간에. 예, 일주일에 두 네. 번 저녁 네, 시간에. 네. 두 번을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건가요? 같이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월요일만 나올 수 있고 예. 수요일만 나올 수 있고 원래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대부분 하는데 예. 이제 우리 강사님의 재량으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틀 나오면 저처럼 열심히 또 좋은 성과도 볼 수 있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도 좋습니다. 아, 스스로 우리 박예진 선생님 스스로 좋은 성과도 네.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많이 지금 내가 많이 늘었다. 네, 뭐 이렇게 만족도가 생각하시는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스스로. 만족도가 높아야 더 기쁘게 네, 네.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그림 동아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림 교실에는 여러 가지 비품이 있잖아요. 뭐 석고장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마련하신 거예요? 기부받기도 했고요. 또 회원들이 조금씩 고추를 지금 올해 해가 쌓이다 보니까 예. 많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런 네. 비품들이.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명 하나도 예, 예.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해가 묵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부도 받고요. 네. 또 재료비에서 조금씩 남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림에 필요한 도구들을 마련해서 지금은 완벽한 화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 회원분들이 다 각자 자기 직업이 따로 다 있으시잖아요. 네. 있으시고 이제 취미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회원분들 중에 원래 그림을 좀 그렸던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간혹 이제 잠깐씩 이렇게 입문했던 그런 분들이 한두 명 정도 있고요. 예. 그런데 기초부터 예. 다시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선생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그림은 손재주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눈재주로 그립니다. 눈재주요? 즉, 눈재주. 그래서 그림 기초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눈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내야 할지 그걸 보는 눈. 보는 눈. 네네. 그걸 화가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기초 과정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면은 보는 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년 정도 꾸준히 하면 어떤 그림이든지 다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돼요. 이제 예. 거기서 얼마나 더 연마해서 깊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거는 뭐 본인의 결정이고요. 1년 정도 하면 누구나 공식에 의해서 보는 눈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초를 배우는데 1년 정도 걸린다. 이거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한데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네.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취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젤 앞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또 이젤 앞에 앉아서 정말 나와의 대화를 연필과 지우개와 종이를 가지고 하면서 사물을 관찰하면서 위대한 나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1년 정도 이렇게 기초를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왜 포기를 하실까요? 1번 욕심. 욕심. 어떤 욕심일까요? 욕심이라면. 잘 그리고 싶다. 잘 그리고 싶다. 잘 그리고 싶으면 또 계속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1번 욕심이고요. 이 욕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비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비교. 예, 동료와 비교, 예. 다른 회원들과 비교. 예. 그래서 이 욕심만 버리고 수행한다 생각하고 또 그 7시부터 9시간 시간대가 사실은 퇴근하고 피곤한 시간대이기도 하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TV 네네. 시청을 한다거나 예.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런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의 대화를 한다. 네. 그리고 우리 회원들과의 연대를 한다. 이름으로써 의미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냄으로 해서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내 개인의 이상이 높아지고 예. 우리의 아름다운 연대를
함으로써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번 전시회 때 결과물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다들 보람도 느끼고 다 뿌듯하고 그렇게 해서 성인으로서 정말 의미와 가치 있는 시간들의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요. 중년, 장년, 노년이 된 나이에도 자신의 꿈을 찾아서 붓을 잡고 캔버스에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온두레 공간 그림 동아리 고흔의 옆집 회원들의 첫 전시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회원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함께 듣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어떤 이의 꿈. This is my song for you.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나 누구. 어떤 일은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이런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것도. 이 시간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듣고 계신데요. 첫 회원 전시회를 연 온두레 공간 그림 동아리의 박예진 현 회장, 또 지도 강사이신 박민영 선생님 두 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영 선생님, 늦은 나이에 이제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이 그림 그리는 일을 네. 뒤늦게나마 이제 취미 활동으로 배우면서 이것을 이렇게 함께 서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격려해주고 하면서 전시회도 이렇게 열고 참 좋은 일인데 혹시 전시회를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나요, 회장님? 이제 계속 해야죠. 아, 계속 해야 합니까? 네. 저는 이제 올해 임기가 끝나지만 다음 네. 기수가 또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합심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박민영 선생님. 네. 우리 지금 온돌의 공간 그림 동아리가, 전주시에서 이 평생학습 동아리 중에 유일하게 이 그림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동아리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아리 자랑과 소개라고 할까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여기 가서 그림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번 광고를 한번 해 주시죠.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다 그릴 수 있는 게 그림인데 정말 잘 그리고 싶거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얼굴도 그려주고 싶고 예쁜 꽃, 예쁜 풍경, 예쁜 정물을 정말 한 번씩 그리고 싶어질 때 방법을 몰라서 그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 그려야 되겠다는 욕심부터 놓게 만들어요. 처음에 네, 오시면. 네. 그다음에 처음 입문하시면 일단 선 연습부터 들어가서 차근차근 보는 눈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1년 정도 기초 과정이 끝나면 이 기초 과정만 끝나면 수채화를 하든 데생을 하든 정물 소묘를 하든 생태 예. 소묘를 하든 또 요즘 자기 많이 분야를 유행하고 찾아서. 페나를 예. 하든 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어반 스케치를 하든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회원들도 똑같이 진도를 나가지도 않고 하는 분야도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르군요. 각자 예. 그래서 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에서 운영해 가는 그림 미술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네, 네. 처음에 기초 선연습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6년차 되시는 분들은 깊이 있는 수채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파스텔 하시는 분도 있고 페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근데 무서워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네.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모두 와주시면 정말 우리 선배들이 정말 성의껏 잘 가르쳐 드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훌륭한 광고였습니다. 네. 우리 온두레 공간 미음을 운영하는 취지도 네. 어떤 생활문화 예술 활동 또 평생학습 이런 데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어렸을 때 하지 못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찾는 것이 이 공간의 취지인데 네. 우리 온두레 공간 그림 동아리 고부대 옆집 정말 그 취지에 딱 맞는 동아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예진 선생님도 회장님으로서 짧게 회원을 모집하는 광고 한번 해주시죠. 자, 마음만 열려 있고 의욕만 있다면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팔 벌려 환영해 환영합니다. 주신다고. 팔 벌려서.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에는 6년 만에 첫 외부 전시회를 연 온두레 공간 그림 동아리 고운의 옆집 전시회의 주인공들 두 분 박민영 강사님과 박예진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잠시 후 2부에는 클래식을 사랑하는 평화동 마을신문 김강수 기자가 음악이 있는 마을 진행합니다. 1부 마치면서 음악 띄웁니다. 이범용 한명훈의 노래 꿈의 대화. 땅끝이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여기 나의 꿈 들려주네 너의 마음
들자 아침엔 꽃이 피고 밤엔 눈이 온다 들판에 산 위에 따뜻한 온눈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석양이 질 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덕에 올라 나주막히 소리 맞춰 노래를 부르자 작은 손 마주 잡고 지는 해 바라보자 조용한 호숫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 나무집을 둘이서 짓는다 흰누리 온 세상을 깨끗이 엎으며 피워놓고 사랑을 하리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들이 불 밝히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에 마주 앉아 따뜻이 서로의 빈 곳을 채우리 내 눈에 반짝이는 별빛을 내리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대화를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을 진행하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김강수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달에 이어 핸델의 간반 모음곡 6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번 모음곡은 프렐류드, 알레망드, 코랑트, 사라망드, 아리아, 지그, 미니예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곡인 아리아는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연주합니다. 오늘은 아리아와 지그, 미뉴엣을 퀘르트 루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핸델의 건반 모음곡 6번, 아리아와 지그, 그리고 미뉴엣을 퀘르트 루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독일 바로크 음악의 거장 바흐가 교회 음악에 집중했다면 또 다른 거장 핸델은 극장 음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젊은 시절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를 배운 핸델은 중년 이후 영국에 정착하여 40여 곡의 오페라를 작곡하고 직접 가극장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1737년 정치적 문제로 귀족들이 가극장 경영을 방해하며 큰 타격을 받은 핸델은 뇌일혈을 일으켜 오른쪽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재기를 의심했지만 핸델은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병을 이겨내고 다시 음악의 길에 돌아왔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 라시아치오 피앙카, 홀로 울게 하소서를 안젤라 게오르교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홀로 울게 하소서를 안젤레 게오르기오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음악이 있는 마을, 지금까지 평화동 마을 신문기자 김강수였습니다.